안녕하십니까, 브라이언 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문화 차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 아니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문화 차이, 아니면 무슨 문화권과 문화권의 문화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니면 한 나라에서 뭐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의 문화 차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저 위 북부부터 이 남부 아래까지가 1650km나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97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목포에서 저기 청진, 함경부터 청진까지가 한 1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50km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긴 그런 국토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베트남은 위쪽에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 큰 부분이 있고, 가운데는 가장 좁은 부분이 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남북의 길이가 1650km인데 동서의 길이가 가장 좁은 곳이 50km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조 S라인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하노이가 되겠습니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 반면에 호치민은 남부에 있는데요, 남부에 있는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으로 사계절이 다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부, 호치민이 있는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 내내 건기우기, 우리 기준으로는 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도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노이가 있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예의 범절을 지키는, 우리가 아는 뭐 장유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호치민이 있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참파 왕국이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이 참파 왕국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참파 왕국이 이 참파 왕국이 190년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다고 하니까 거의 1600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가 있는 북부는 진짜 베트남이라고 여겨졌고요, 호치민이 있는 이 남부 지방은 어떻게 보면 참파 왕국이었던 것이죠. 이 참파 왕국이 1800년대 초반에 북쪽에 있는 우리가 대월 제국이라고 했던 그 베트남한테 흡수 통일이 된 겁니다. 또 근래에는 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렇게 흡수 통일을 했죠. 이 하노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하 관계보다는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고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노이 사람들과 호치민 사람들이 만나서 비즈니스 할 경우에는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또 음식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쌀국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노이가 더 유명합니다. 하노이 지방에 우리가 얘기하는 베트남 쌀국수의 원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쌀국수들은 호치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주나물과 여러 가지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아주 기교를 부려서 먹는데요, 제가 하노이에 가봤더니 그 숙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넣지 않고, 호치민 사람들, 남부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많이 넣어서 먹는 음식에도 차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육성을 씁니다. 근데 남부 사람들은 오성을 씁니다. 성조 하나가 적은 것이죠.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진짜 부자는 하노이에 있다. 하노이 사람들은 10만 동을 벌면 9만 동을 저축을 하고 만 동을 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호치민 사람들은 10만 동을 벌면 11만 동을 쓴다고 하죠. 굉장히 소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하노이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대비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남부의 호치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을 즐기자.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지향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느냐, 현재를 지향하느냐, 이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구별이 되는 그런 성향 차이, 문화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유교의 덕목, 장유 유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노이 여행을 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타셨는데 젊은 여성이 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남부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워낙 자가용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와 호치민의 차이를 이런 어떤 하나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치민의 원래 이름은 사이공입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이공이라는 옛날 이름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 통일하면서 호치민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다시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 사이공이라고 부르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의 약자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도 ICN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이 약자는 SGN으로 씁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게 보였고요. 이 호치민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초대 주석을 지낸 이 호치민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 통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 하노이와 호치민, 언젠가 여러분들은 이 두 도시를 여행하실 텐데요. 이 베트남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여행이 더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